35세 은퇴해서 평생 놀고 먹는 삶, 솔직히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월급날만 기다리다가 월급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는 돈들 보고 내가 이 속도로는 절대 못 벗어난다는 공포가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빠른 길을 찾습니다. 그 빠른 길의 이름이 QLD, TQQQ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파이어의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은 목표 금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이 안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시장이 한 번만 비틀어도 내 인생 계획 전체가 같이 비틀릴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비틀림을 보기 좋게 3배로 키워서 보여줍니다. 파이어를 꿈꾸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은퇴는 퇴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은퇴는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해 보입니다. 내가 1년에 쓰는 돈을 정하고 그 돈을 매년 꺼내도 버틸 자산을 만들면 됩니다. 연간 지출이 5천만 원이면 자산의 3%만으로 그 지출이 가능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산은 대략 16억, 17억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람은 숫자만 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모아야 한다는 압박,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불안, 나는 평범한 월급으로는 안 된다는 체념. 이 3가지가 합쳐지면 결국 손이 가는 곳이 정해집니다. 변동성 큰 자산,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 QLD, TQQQ. Q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로 따라가고 TQQQ는 3배로 따라갑니다. 오르는 구간에서는 정말 달콤합니다. 내가 뭘 해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파이어를 이야기할 때 이 달콤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파이어는 한 번 대박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망가지지 않는 생존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파이어는 결국 인출 게임입니다. 모으는 건 시작일 뿐이고 꺼내 쓰는 순간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출 게임에서 가장 무서운 건 평균 수익률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은퇴 초반에 큰 하락이 한번 오면 그때 생활비를 꺼내 쓰는 행동 자체가 내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그걸 시퀀스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뭐가 됐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초반에 한번 삐끗하면 뒤에 아무리 반등해도 복구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QLD, TQQQ와 만나면 더 잔인해집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30% 빠지면 TQQQ는 마이너스 60, 70%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파이어를 했다는 사람은 매년 생활비를 꺼내야 합니다. 그러면 계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은퇴했지만 나는 아직 전쟁 중이다. 여기서 파이어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파이어는 호화로운 은퇴가 아니라 생각보다 단단한 규칙을 가진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절약은 은퇴 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게 싫다면 사실 파이어가 아니라 잠깐 쉬는 퇴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QLD, TQQQ를 포기 못하는 이유도 이해합니다. 월급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집값, 물가, 교육비, 그리고 내 체력. 이 4가지가 동시에 나를 누릅니다. 그러니 레버리지는 나를 구해줄 로프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 로프가 구해주는 속도만큼 떨어뜨리는 속도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어를 QLD, TQQQ와 연결할 때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레버리지로 파이어를 한다. 가 아니라 파이어 구조를 먼저 만들고 레버리지는 그 구조를 빠르게 만드는 보조 엔진으로만 쓴다. 이 순서가 바뀌면 대부분은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먼저 본인에게 딱 3가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째, 나는 은퇴 후에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둘째, 그 하루가 1년에 얼마가 드는가? 셋째, 그 돈을 꺼내 쓰는 동안에도 나는 어떤 형태로든 소득을 만들 수 있는가? 여기서 3번째가 파이어 환상을 현실로 바꿉니다. 진짜 파이어를 이룬 사람들의 상당수는 완전 무소득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선택 가능한 노동, 선택 가능한 프로젝트, 선택 가능한 파트타임을 갖습니다. 돈이 아니라 통제권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인출률이 낮아지고 계좌가 버틸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레버리지와 궁합이 좋습니다. 레버리지의 치명타는 하락장에서 내가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 터지는데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치명타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야 QLD, TQQQ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레버리지를 들고 잠을 잘 수 있는가? 잠을 못 자면 그건 내 그릇보다 큰 포지션입니다.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파이어는 지속 가능성이 전부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파이어를 꿈꾸는 분들이 원하는 건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이 남는 살. 둘째, 불안이 줄어드는 살. 그런데 레버리지는 시간이 남는 쪽으로는 빠르게 갑니다. 대신 불안을 줄이는 쪽으로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둘 다 얻고 싶으면 구조를 섞어야 합니다. 핵심은 현금 흐름과 변동성의 역할 분담입니다. 생활비를 책임질 안정적인 축이 있어야 하고 성장 속도를 높여줄 공격적인 축이 있어야 합니다. QLD, TQQQ는 공격적인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축은 이렇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크게 잃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 방식. 그 방식은 생각보다 상식적입니다. 첫째, 비상자금은 투자 계좌 밖에 둡니다. 최소한 몇 개월치 생활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팔지 않습니다. 둘째, 부채와 레버리지를 동시에 끌어안지 않습니다. 둘 다 내 통제박 변수에 취약합니다. 셋째, 레버리지는 언제나 길게 들고 간다는 전제를 갖되 내 감정이 무너지기 전에 비중이 너무 커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비중은 얼마나가 적당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기준은 있습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50%가 와도 생활이 유지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 이게 기준입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 그 비중은 과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의 함정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우상향이니까 결국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길이 꺾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횡보장이 길게 오면 체감 수익이 기대보다 훨씬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파이어의 메인 엔진으로 두는 순간 시장이 내 인생 일정표를 쥐고 흔들게 됩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목표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35 완전 은퇴. 이걸 목표로 두면 선택지가 극단으로 갑니다. 월급의 80%를 저축하고 삶을 거의 포기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도 체력도 깎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레버리지를 잡습니다. 그 다음은 대개 한 번의 하락장에서 멘탈이 부러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목표를 이렇게 바꾸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35의 완전 은퇴가 아니라 35의 선택권 은퇴. 내가 싫은 일을 끊을 수 있는 상태. 내가 원하는 일만 골라 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들면 필요한 자산이 줄어듭니다. 인출률이 낮아지고 레버리지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파이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무리하지 않게 됩니다. 이쯤에서 시청자들이 머릿속으로 하는 질문들을 미리 받아보겠습니다. 월급이 평범하면 파이어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건 월급이 아니라 지출과 시간과 기대치의 조합입니다. 내가 쓰는 돈이 낮아질수록 필요한 자산은 줄어듭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소득을 유지할수록 필요한 자산은 더 줄어듭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다만 화려한 은퇴 라이프를 전제로 하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QLD랑 TQQQ 중에 뭐가 더 좋나요? 더 좋다의 기준이 수익률이면 TQQQ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의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생존율의 관점에서는 내가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어떤 상품도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면 그냥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참다가 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참는 기간 동안 내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결국 팔게 됩니다. 그럼 장기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폭락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락이 왔을 때의 행동은 폭락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면 대부분 감정이 결정합니다. 비상자금, 비중, 매수 기준, 추가 매수 여력, 이 네 가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추가 매수 여력이 없는데 레버리지를 과하게 들고 있으면 폭락은 기회가 아니라 처벌이 됩니다. 그럼 파이어를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파이어의 정의를 바꾸셔야 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은퇴는 쇼입니다. 현실의 파이어는 규칙과 절제와 유연성입니다. 완전한 무소득을 목표로 하지 말고 선택 가능한 소득을 목표로 하시면 파이어는 훨씬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는 파이어를 앞당길 수 있지만 파이어의 환상을 믿는 순간 당신의 은퇴를 뒤로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숫자에 취하지 마시고 구조를 먼저 만드십시오. 내가 쓰는 돈을 정하고 내가 버틸 하락을 정하고 내가 유지할 소득의 형태를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QLD, TQQQ를 잡으시면 그건 도박이 아니라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된 사람은 시장이 흔들려도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진짜로 은퇴합니다.